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재산세 전범위로 넘어왔네요. 여러분들 이제 재산세 전범위인데 지금까지 이제 11번 하고 12번째예요. 꽤 많이 왔을 거예요. 많이 왔는데 여러분들 그 평가단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 평가단 문제를 푸신 분들은 이번 모의고사를 보고 점수가 좀 달라졌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세법 공부를 안 했는데요. 강압적으로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 강제로 시키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세법을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평가단 문제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세법을 잘 등한시하니까 세법을 더 공부를 잘 할 수 있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진도를 예정표를 주고 문제 테스트 한번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아마 시험장에 가면 점수는 잘 나오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문제 풀기 전에 먼저 할 일 있죠.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막 댓글도 막 달아놓으시고 막 하세요. 여러 사람들이 댓글 달아놓으시고 그러면 근데 댓글을 달 때는 평가단 좋아요 이게 아니라 평가단을 풀면서 어떤 게 효과가 있고 어떻게 좋아지더라 또 이걸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것을 달아주시면 다른 분들이 보고 이거 뭐지?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근데 이미 인원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또 들어와도 사실은 받아는 드리는데 근데 너무 사실 일할 수 있는 분량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그러면 문제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하고 풀고 이거 괜찮네? 그러면 같이 참여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만 권해주시기 바라네요. 자, 이제 문제 해설로 가보죠. 1번은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가장 옳은 거. 그럼 재산세는 시군세고 목적세다. 아니죠. 목적세가 아니라 보통세. 그다음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는 물세가 아니라 인세. 토지는 인세.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물세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재산세는 과세 대장이야. 신고 납부 방식이 아니라 보통 징수 방식입니다. 그래요. 그다음 재산세 세율 구조는 초과 누진세율도 나올 수 있고 비례세율 모두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돼요. 그다음 재산세 물납도 가능하고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했으니까 여기도 틀렸네요. 그 정답은 4번. 자, 문제 2번. 옳지 않는 걸 찾아라. 일통. 자, 일통이 나왔을 때는 건물 전체가 나왔을 때는 크기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1구에서만 크기 비교를 하고 50% 크기 비교가 나오면 틀린 거예요. 일통이 나오면은 면적 크기에 관계없이 크기하고 상관없이 일단 크기하고 상관없다 그랬으니까 주거용으로 쓰는 부분만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 답은 바로 1번이에요. 다가구 주택이라는 것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따로 분리가 되어 있으면 그 분리된 하나하나를 1구의 주택으로 보시면 돼요. 세 번째, 공부상의 내용과 사실상의 내용이 달랐을 때는 당연히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해 주시면 돼요. 또 주택의 경계 표시가 명백하지 않았을 때는 도시 안쪽에 있든 바깥쪽에 있든 상관없이 도시 안이든 바깥쪽이든 따지면 안 돼요. 상관없이 무조건 10배로 갑니다. 또 토지란 그랬어요. 재산세에서 토지란 그러면 토지 대장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요 토지. 그러면 등록되는 것과 안 된 사실상 토지 모든 토지를 더해서요. 이렇게 더해서 토지라고 그래요.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사실상의 토지 모든 토지를 포함시켜 주시면 돼요. 문제 3번. 토지에 대한 과세 구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여기서 토지라는 것은 다시 나왔네요.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고 또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또 종합합산 대상의 토지라는 것은 전체 땅 중에서 별도합산 토지와 전체 그 사람이 가진 것 중에서 별도와 분리를 빼버리며 이 두 개를 뺀 나머지를 종합합산 대상 토지라고 그래요.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라는 것은 종합합산이라는 이야기는
전체 땅 중에서 별도와 분리를 뺀 나머지를 종합합산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또 별도합산은 별도한 토지 경우 신탁 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신탁이라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맡겨놨으면 그 사람 고유 토지와 내가 맡긴 토지는 소유자가 서로 상의한 거예요. 서로 소유자가요. 토지는 수탁자 고유 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면 안 돼요. 합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소유자가 상의하기 때문이에요. 소유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소유자가 서로 다르니까 이럴 때는 합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 그러면 내가 맡긴 게 두 개다. 그럼 내가 맡긴 게 두 개면 내 건 두 개는 소유자 똑같죠. 그럼 소유자 같으니까 합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각각 합산한다. 합산하는 이유는 소유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합산해도 돼요. 그럼 4번이 답이었어요. 그다음 4번.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자, 염전 그러면 소금 생산이니까 소금 생산은 분리 과세. 그럼 바로 1번이네요. 농업법인이 소유한다. 이 농업법인을 농민으로 얼른 바꿔치기 하시라고 했죠. 개인. 농민이 소유하고 있으면 경작에 쓰고 있으면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으면 분리과세. 영농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면 종합합산 과세. 농산물 가공을 주업을 한다. 그럼 농산물 가공이 주업이란 이야기, 가공만 주업이란 이야기는 실제 경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경작한 걸 가공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무조건 종합합산 과세. 그다음에 스키장이나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들은 특별히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조심하셔야 될 지문이에요. 이런 건 별도 합산 과세.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가 그 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여기는 생산 활동에 사용하는 거예요. 생산 활동에 사용하니까 분리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5번이네요. 종합합산 대상의 토지는 그러면 이제 문제 풀 때요. 이제 요령이 하나 있어요. 종합합산 토지를 물어보면 뭔가를 몰라도 끝에 자, 초가자 들어가면 이게 종합이에요. 초가자. 초가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문제를 지문 하나씩 분석을 해야 돼요. 지정 문화재 안의 주택은 여기는 문화재 주택은 분리과세. 국방상의 목적 이외에 사용이 제한됐다. 그럼 국가 공장 군의 토지인데 군수 생산 공장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것도 분리과세. 그다음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받지 않았다. 그럼 이건 종합합산 과세. 무허가 건물의 부속의 토지는 건물이 있어도 상가의 땅으로 봐서 종합합산 과세. 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과세인데 분리 과세. 그다음에 보니까 이건 이전에 소유하고 있는 개발 제한구역에 따른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에 있는 임야다. 이것도 분리 과세. 그래서 5번은 3번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6번. 6번은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이제 납세 의무자 문제네요. 그럼 1번은 상속이 개시된 자산으로 등기가 안 돼 있고 소유자 신고도 안 했네요. 그럼 등기도 안 돼 있고 소유자 신고도 안 되면 주된 상속자. 그럼 주된 상속 순서. 자, 1순위. 지분율이 큰 자. 지분율이 제일 큰 사람. 그다음에 두 번째 지분율이 똑같다. 그러면 나이가 많은 연장자 순으로 이렇게 가면 돼요.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는 신탁재산이다. 그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은 수탁자. 근데 사용권을 무상으로. 그럼 국가 등과 국가의 물건을 무상으로 쓰고 있으면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무상으로 쓰고 있는 그 사람.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종중재산인데 내가 종중거란 사실을 신고 안 해버렸어요. 신고를 하지 않아서 실제 종중거란 사실을 알 수가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 또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사실 소유자를 알 수 없다. 그럼 여기도 공부상 소유자. 그럼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거죠. 그러면 신고는 언제까지 해줘야 돼요? 하고 이걸 알아야 돼요. 신고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 주셔야 돼요. 10일 넘어버리면 안 돼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안에 신고를 하면 사실상 소유자. 만약에 10일 안에 신고 안 하면은 공부상 소유자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 정답은 5번이 틀렸네요. 6번은 옳은 것으로 모두 고르면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기억. 과세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사실 소유자를 알 수가 없다. 그럼 그때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되겠죠. 자, 두 번째.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종중권인데 종중소유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공부상의 소유자. 오, 둘 다 맞았네요. 그다음 이제 디귿. 무상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으며 매수 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맞았네요. 네,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누구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 사용자가 세금을 내시면 돼요. 그다음에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시면 돼요. 그럼 미음 틀렸네요. 그럼 이제 문제 지문에서 어떻게 된 걸 다시 볼게요. 납세 의무자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어요.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니을 이렇게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4번이 답이 돼요. 이제 8번. 과세 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자, 1번. 1번은 표준 세율인데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50% 범위 내내 가감할 수 있고 한 번 가감했으면 그 가감한 율은 5년간 적용이라 아니지요. 5년이 아니라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독립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이 있으면 일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거 맞았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돼요. 3번은 별장은 4%짜리 세율이고 고급 주택은 0.1에서 0.4% 세율이니까 세율은 동일하다. 틀렸네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지라도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소유자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합산한 가액에다가 합산해 가지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총세액을 먼저 계산해요. 총세금을 계산하고 이 계산한 세금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눠가지고 각자에게 고지서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율을 적용할 때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도 둘이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겠습니다. 1.9. 1.9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용도로 겸용되는 경우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50% 이상이다. 그럼 크기가 50% 이상이다. 그러면 전부를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전부를 주택으로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자, 봐요.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2번이 정답이 돼요. 자, 9번.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자, 1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나네요. 합산한 과세 표준의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납세 의무자가 관할 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2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는 그 주택을 모두 합하는 게 아니에요. 주택별로 따로따로 세금을 계산하셔야 돼요. 제가 집을 2개를 가지고 있어 2개를 합치면 안 돼요. 합치지 말고 따로따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격은 분리과세 대상의 세율을 적용하시고 또 종합합산 대상이었을 때는 종합합산 대상의 세율을, 별도합산 대상이면 별도합산 세율을 적용해 주시면 돼요. 또 재산세를 경감할 때는 경감 대상이 되는 토지의 과세 표준은 그 전체 세금을 계산할 때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것은 그 비율을 뺀 나머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경감 대상의 토지의 과세 표준액에 경감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말은 일단 정부가 깎아준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세금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제 초과 누진세로 되어 있는 요게 이제 작년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다시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종합합산 대상의 토지는 0.2에서 0.5의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고급 선박 어렵죠.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 선박. 고급 선박이라고 해서 별도로 구분하는 건 아니에요. 선박은 5%짜리입니다. 그다음에 광역시 지역에 주거용, 그러면 도시의 주거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이면 0.5%. 고급 주택 별장은 제외됩니다. 그럼 0.1에서 0.4%.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건 기업, 리얼. 그래서 10번은 3번이 답이 돼요. 이 정도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선박 그러면 우리가 초과 누진세율로 가는 건 토지와 주택만 있다는 것만 알면 풀 수는 있어요. 이런 세율을 몰라도요. 이런 세율을 몰라도 토지, 주택만 된다는 걸 알아도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이제 11번. 부가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주택에 대해서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이다. 20만 원이면 20만 원 이하는 7월 달에 한 번에 끝내버릴 수 있어요.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늦어도 납부 개시 5일 전까지는 발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네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인세니까 합산과세고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해 주시면 되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는 재산세와 돈 내는 날짜, 납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다. 이게 병기고지라는 용어를 썼죠. 병기고지. 그다음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그 정답은 2번. 12번이요. 가장 옳지 않는 거. 선박,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달. 재산세 납부 세액임이 250원 초과하고 500만 원 이하가 됐다. 250이 넘었다. 그럼 500은 안 됐다. 그러면 그때는 2개월 안에 250을 초과하는 금액을 2개월 안에 분할할 수 있어요.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은, 자, 세부담 상한 세 가지 있죠. 3억까지는 105, 3억 초과 6억까지는 110, 6억을 초과하면 130. 그래서 세부담의 상한은,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은 6억 초과니까 100분의 130. 그러면 3번 이게 답이 되겠네. 가장 옳지 않는 거 찾아라 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4번은 신탁 재산의 수탁자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안에 내가 세금 내기 싫으면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안에 신고하면 돼요. 신고하면은 원래 주인인 위탁자에게 갈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늦어도 5일 전까지는 고지서를 보내주시면 된다 그랬네요. 자, 13번 옳지 않는 거.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했다. 그럼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고, 또 재산세는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주택 그러면 100분의 150은 안 돼요. 왜냐하면 주택은 3억이 안 되면은 105, 3억에서 6억 초과하면 110, 6억이 넘으면 130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250을 초과하면 2개월 안에 분할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4번이 답이라는 건 아시겠죠? 그다음에 14번. 가장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2,000원인 경우. 그럼 2,000원 미만이라는 거 얼른 생각해 봐요. 미만이니까 2,000원짜리는 징수 안 한다가 아니라 한다. 2,000원 일하겠으니까. 2,000원 미만이면 징수 안 한대. 2,000원 일하겠으니까 징수한다. 이거 속아버리면 안 돼요. 그다음 두 번째,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틀렸죠.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물납 허가 안 돼요. 부동산에 한해서만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5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전부를 그랬네요. 500이 넘었으니까. 자, 그러면 250에서 중간에 500이 넘어버리면 전부가 아니라 그 세금에 여기서 전부 이게 틀렸어요. 전부가 아니라 50% 이하의 금액을 2개월 안에 분할할 수 있습니다. 50% 이하의 금액을 2개월 안에 분할할 수 있어요. 5일 전까지는 건 아시겠죠. 그다음에 토지분 재산세, 여기서 이게 또 함정이에요.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20만 원 이하가 되더라도 토지는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9월 16일에서 9월 30일 사이. 옳은 거 찾아라 그랬을 거야. 아마 분명히 문제에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여기서는 4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문제 15번. 옳지 않는 거. 신탁 재산에 속하는 종합산 대상 토지는 신탁 재산이니까 서로 수탁자의 고유 재산의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소유자가 서로 다르니까 합산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 재산은 서로 소유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합산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등기 등록된 신탁 재산. 그러면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수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그다음 네 번째요. 그래서 여기서는 신탁 재산에 대해서 내가 맡겨놓은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가 체납이 됐으면 원칙은 그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어요.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고 체납된 재산에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으면 여기서 다른 재산이라는 것은 위탁자의 다른 재산이 있으면 그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 그럼 4번 틀렸네요. 네, 수탁자가 나 세금 못 내주겠다. 나 네 건 못 내주겠다. 그러면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안에 신고를 해주셔야 그래야 원래 주인인 위탁자에게 고지서가 날아가요. 여기서는 정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16번.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5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500이 아니라 여기는 1000만 원이요. 자, 두 번째. 물납을 하고자 했을 때는 납부 개시 10일이 아니라 5일 전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고지서를 보내주시면 돼요. 5일 전까지. 아니 여기다 아닌데요? 이게 5일 전이라 하면 안 되겠는데요? 물납을 신청하는 사람은 여기가 틀렸네요. 보니까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납부 기한 10일 전. 그러면 여기서 여기 5일이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납부 기한이 틀렸어요. 여기 보니까 아차했네요. 봐요. 납부 개시가 아니라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는 물납을 신청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빨리 읽다 보면 아차하고 10일만 보다가 앞에 개시하고 기한을 못 보는 수가 있어요. 네, 세 번째. 물납 허가받은 부동산을 물납하였을 때는 제 날짜에 납부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물납 신청 후에 불허가 통지를 받아버리면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틀렸죠? 변경이 돼요. 다시 10일 안에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물납 허가는 부동산의 가격은 납부 개시일 현재 가격이 아니라 과세 기준일 현재. 과세 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그럼 여기는 3번이 답이네요. 자, 17번.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여기는 토지네요. 토지. 국내 소재 토지를 그랬으니까 옳지 않는 것은 토지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150. 자, 두 번째. 결정할 때. 그다음에 재산세로 납부할 세금이 1,600이다. 그럼 500이 넘었네. 500이 넘었으니까 반땅. 최대 600만 원을 납부기 한데 최대 600이 아니라 이거 반절. 그럼 800이 되겠죠. 최대 800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안에 분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3번이 틀렸어요. 3번 틀렸어요. 그다음에 재산세 소멸시효 기산일. 이거 어렵죠. 소멸시효 기산일은 토지라고 했으니까 땅은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세금을 내야 되고 이날까지 세금을 안 내면 자 무납부를 하면 여기서 납부하면 10월 1일부터 10월 1일이니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10월 1일부터 일반적으로 5년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일반적으로 5년인데 금액이 5천이 넘으면 10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1일이 소멸시효의 기산일이고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정부에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매년 6월 1일 여기서부터 플러스 5년간은 조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쉬운 게 아니라 꽤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니까 17번은 3번이 답이 돼요. 자, 18번.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1년 이상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이제 국가에게 내가 돈 주고 빌렸으면은 과세. 국가한테 내가 돈을 받고 내가 빌려줬으면 과세. 무상으로 줬으면 비과세. 둘 다 비과세합니다. 그랬으니까 1번이 틀렸네요. 그다음에 도로.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비과세. 근데 이번에 이제 법이 개정된 게 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게 요게 법이 좀 개정은 됐기는 됐어요. 근데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비과세. 일반인이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도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면 비과세. 근데 나 혼자 그 개인 자기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면 과세. 근데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건 비과세. 단 외국 정부가 소유하는 것은 그 정부가 우리에게 한 만큼 똑같이 우리에게 과세를 해주면 우리도 과세, 우리에게 비과세 해주면 우리도 그 정부에게는 비과세. 그래서 국가 간에는 외국 정부는 상호주의에 따르겠습니다. 군시설로 쓰는 건 비과세. 단 군시설 속에 있는 전답, 과손, 대지는 개인의 사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과세. 임시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1년이 안 되는 것은 비과세. 단 사치성 재산은 기간 관계없이 이거는 과세. 사치하는 재산은 기간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과세. 자, 19번 지문으로 가. 19번. 야, 이렇게 나오면 이걸 어떻게 풀겠냐 이거요.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철거 그러면 철거 명령을 받은 부속 토지인 대지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건물 위에 건물 부분만 비과세고 땅은 과세가 돼요. 땅은 과세돼요. 그다음 무덤 묘지는 재산세 비과세. 그다음 공원 자연 보존지구 안에 있는 것은 보존지구 안에 있는 건 요거는 비과세. 그다음에 환경지구 안에 있었죠. 환경지구 안에 있는 건 과세인데 분리과세. 그다음에 최종님이나 시험님은 비과세. 그다음에 비상재해 구조용 비과세. 비과세 되는 거 있고. 또 과세 되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과세 되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보니까 한 개 있네. 한 개. 이 대지는 요거는 비과세 안 해주니까. 그래서 답은 2번 한 개. 요것도 아마 이제 난이도가 이거 좀 있었는 것 같은데 요 19번 아마 정답률이 조금 낮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 보고 비과세를 몽땅 골라가지고 하나, 둘, 셋, 네 개라고 해서 5번 네 개로 찍으신 분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비과세가 안 되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답이 한 개, 갑은 한 개예요. 그래서 한 개니까 보기에서는 2번이죠. 2번이 1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마지막 20번 문제네요.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옳은 걸 모두 고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국가 1년 이상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래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거 맞았네. 그다음에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다. 그러면 건물만 비과세합니다. 이것도 맞았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임시로 사용하는 건축물로서 1년 미만의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은 사치성 재산이네요. 사치하는 재산은 사치성의 재산은 부과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부과한다. 그러면 디귿 틀렸네요.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기억, 니은. 정답은 5번.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문제는 다 풀어봤어요. 그럼 재산세는 이 정도 풀면 이 정도 풀으셔가지고 20개 중에서 한 15, 6개 맞으시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지금 제가요 20개를 다 못 맞았다니까요. 에이, 그 뭘 20개를 다 맞추려고 그러세요. 다 안 맞춰도 돼요. 그리고 또 그 이제 늦은 밤에 저희가 이제 해설 강의가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12시 넘어서 이제 주무시면서 해설 강의 듣고 자야 되겠다 하고 기다리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기다리실 동안에 그 문제 풀어놓고 제가 이제 한 10시나 11시 사이에
해설서하고 성적표가 아마 발송이 될 거예요. 그럼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해설 강의 뜨기 전까지 한번 다시 해설 보면서 아 어떤 게 어떻게 잘못됐구나 하고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 요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틀렸네. 그리고 바로바로 알 수 있어요. 빠른 속도로 들어도 그때는 바로 이해가 되시니까 그렇게 해서 1시간 정도나 복습 좀 하시고 있다가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오늘 봐보세요. 뭐라고 써놨는 거예요? 이분이 어디에서 이 말 했던 거 다 기억나죠 우리? 셰익스피어 그 희극에서 나온 거잖아요. 밤이 아무리 길어도 아침은 반드시 찾아온다. 아무리 점수가 안 나와도 나 시험 볼 때 나 시험장에 가면 답이 보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어두운 밤일지라도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환한 낮이 돼가지고 해 뜨고 해서 분명히 나는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연습하면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또 돼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재산세 돌아올 때 그때 가서 점수가 잘 나오시면 그럼 나 잘할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의 잘 들으시고 좀 기분이 좋다. 그럼 기분 좋든 안 좋든 그냥 좋아요 한번 눌러놓고 딱 가시라는 얘기. 앞에서 안 누르시면 지금이라도 누르세요. 그리고 구독 안 누르신 분 지금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도 오늘 해설 강의 고마웠어요 하고 한글 딱 달아놓으시고 가시고 그런 게 매너 하시죠.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 이제 일하는데 더 도움 되시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죠.